법을 몇 개 봤다고요? 6개만 외우면 돼요. 예, 6실 아래 6개. 예, 6개의 법이 결국은 우리가 향후 관련된, 걸려도 그 6개에 걸릴 거다. 그 안에는 안전과 관련된 것도, 시설과 관련된 것도, 입지와 관련된 것도 다 있다. 그것만 오늘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6개가 관련된 것 중에 우선 그냥 휘리릭 본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관광진흥법. 그게 시행령, 여러분들 책에 시행령 두 번째 칸에 있는 별표 첫 번째 있어요. 그리고 1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칸에 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자동차 야영장업 있어요. 페이지 안 넘겨도 그냥 나중에 있으면 있거니 하고 보시면 돼요. 다 잘라서 갖다 붙여놨으니까. 자동차 야영장업과 관련된 규모가 시행령에는 차량 한 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 10대면 몇 제곱미터요? 무시하는 거냐 이런 뜻이죠. 80 곱하기 10 하면 되지. 뭐 이런 뜻이었죠. 왜냐하면 이 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가끔가다 평하고 헷갈려 해서 제가 한번 지적한 거고요. 차량 한 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규모가. 편의시설과 관련된 거는 주차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정 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중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이렇게 해서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해놓고 세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이거 놔두면 땅 분양해서 팔아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임대를 줘요. 네. 왜냐하면 이거 사면 딴 사람한테 임대를 내주는 일을 너한테 할게. 수익률을 보장해 줄게. 8%. 뭐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회피한다는 뜻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아무 땅에나 가능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관광진흥법과 관련된 문제죠. 그러나 어쨌거나 법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세상엔 원칙과 예외가 있어서 아내와 애인이 있어서 뭐 이런 건가요? 실제로 예외라고 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정은 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법규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현행 이거를 맞추는 작업들이 쉽지 않다는 거 정도만 하고 단 공공시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시흥시에서 하는 거와 관련된 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민간이 이런 것들을 해서 임대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근데 지금 이거를 보는 이유는 뭐죠? 뭐에 대한 최종 보고서? 2014년 6월 16일 날 나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야영장업 기반 조성에 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닐 수도 있네.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냐면 2014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아니 아까는 2차선으로 한다며 왜 지금은 1차선이야.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우리가 가는 세상은 2014년 6월 16일 날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는 시행규칙에 공동기준은 야영지라고 하는 거 안에 보니까 야영정원에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되고 자가 취사장, 화장실, 세면장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야영지 주변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빌려 써도 된다. 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야영장 관련된 것도 있다. 사실은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6개 법. 네, 똑같은 거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설 기준이 어떻구나 라고 하는 거 점검하는 정도예요. 예. 여기 보면 여기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 안에 6조에 보면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의 경과는 어때야 된다, 위치는 어때야 된다, 면적은 어때야 된다, 수계 휴양 요소는 어때야 된다, 개발 여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할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구나. 오케이. 별표 1에 보면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도 자연휴양림 시설에 책 넘기셔봐야 없어요. 그 다음에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게 어디 있냐?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에 시행령 별표 1에 2에 있다고 하더라. 우린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 6개 법안에 있는 거야.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데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규칙 안에는 유원지 내에 야영장을 시설하는 기준이 있다. 몇 조? 58조. 58조의 유원지 구조 및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규정에 보니까 거기는 유원지 구조 및 설치 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할 경우 재해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하천, 계곡 없는데 산지도 없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 재해 위험성 충분히 고려. 그 다음에 숙박시설과 관련돼선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안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만 인식하면 돼요. 예. 두 번째, 유원지에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 휴양시설은 휴게실, 놀이동산, 낚시터, 숙박시설, 야영장. 그래서 야유회장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휴양림, 간이취사시설 등을 유원지 내에 할 수 있구나. 이런 법이 있더라.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 내 야영장 시설 기준이 114조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우리 114조 몰라. 어쨌거나 쭉 읽어보면 다 안전을 위한 거거나 예, 재해로부터 안전한 걸 한다라고 하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나다라 7번에 가나다라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쭉 보면 다 중요한 건 안전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보면 이건 부동산 하는 사람만 아는 거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그래도 과정을 듣는 거니까 산지 가번에 보면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산으로 된 땅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용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사도가 25도 이하. 뭔지 모르시죠? 보통 토지개발과 관련된 전용어가 15도거나 인목변수 이런 걸 따져요. 근데 각도가, 지표로부터 각도가 25도 되게 높은 거거든요. 가파른 거거든요. 그런 거 이하인 경우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우리 개발 안 할 거니까 몰라. 개발된 거 우리가 그러고 가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발과 관련된 거 모르지만 어쨌거나 개발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다. 왜? 나번에 보니까 청소년 야영장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토지 형질 최소화해야 되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 훼손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법규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육시설은 어떻게 져야 된다? 7번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는 다음 강목, 그러니까 다음 항목, 가나다 이런 강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기획되어야 된다. 구획할 것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아니지만 이런 시설 하나 개발하는 것도 법규로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간 투자하거나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 우리는 그 캠프장에 대해서 가서 운영만 우리가 한다면 날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은. 뭘로 먹는다? 예, 여름엔 날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예,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날로 먹는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캠프장을 진행하거나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조상님이 제가 예를 들면 조상님이 태어났어요. 얼마면 돼요? 현찰로 딱 말해봐요. 딱 말해봐요. 써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 제일 많은 게 얼마야?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봤어. 뭐 10조 이렇게 해갖고 뭐 하든가. 예. 누가 저한테 10조 그래서 제가 10원을 줬어요. 10조라며 10조 그래서 10조를 줬어요. 혹시나 10조 그럴까봐 지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 100조까지는 제가 가능해요. 100조.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100조 이렇게.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밤부터 알았죠? 조상님이 나타나서 얼마를 주면 될까? 그럼 얼마 든다고요? 그나마 10조 생각했을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발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캠프장과 관련된 야영장과 관련된 시설을 만드는 건 개인이 하기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개발이 돼 있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관리할 소프트웨어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진행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잘 몰라. 그래서 왔어. 그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개발이 이렇게 관련된 캠프장 개발이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그 캠프장이 만들어진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개인이 어려워요.
2014년 6월 16일 날 관련된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다더라. 어쨌거나 여기서 느끼는 건, 아, 부동산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뭐 각도도 있고 면적도 있고 뭐 여기 보면 용적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 이거 굉장히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미 지어진 데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거 관련된 개발이 어렵다는 것들은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공원법, 사람 잡는 거죠, 이것도. 공원시설과 관련된 거, 체육시설과 관련된 거,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제외하고 유선장, 수석내장, 기구, 계류장, 관광, 야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어린이 놀이터, 유어장,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이 공원시설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규모는 부지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약 몇 평이요? 3.3 마이너스 하면, 나누기 하면 2,000이 안 되죠. 1,000 몇백 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면 관광 농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흥시 아까 어느 분이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 개발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되어서 만들어진 게 관광 농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포도밭, 배밭 뭐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 오면 이렇게 원두막 시설로 지금 변형이 돼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쪽에 있었나? 밤밭. 가을에 관광농원 해갖고 입장료 3,000원 받고 밤 따서 키로당 얼마 가져가는 거. 그런 관광농원. 그런 거 개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기준이 휴양시설의 원두막이나 낚시터 이용객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 관광농원도 어렵네. 그렇죠? 예. 어려워. 휴양시설. 사람이 휴양하러 안 와. 저기 가끔 가다 뱀이나 뭐 이상한 것만 와. 휴양시설이. 그러면 또 그거 갖고 저기 뭐야 토종닭 키우죠? 망쳐서. 그리고 우리는 뱀을 잡아먹는 닭이라고 해갖고 토종닭 얼마? 아까? 5만 원. 예.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시설과 관련된 관광농원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농어촌 정비법에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거와 관련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기반공사. 우리나라 옛날에 수리조합. 시흥시도 수리조합 되게 많았죠. 저수지 관련된 거. 여기 아까 연꽃 테마 하신다는 그 앞에 있는 수로. 그게 다 농어촌 기반공사 땅 관련된 거예요. 그런 관련된 법과 관련된 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농어촌 정비법. 그 농촌이나 어촌에 대한 수로나 농로를 정비하겠다고 만든 법. 그게 농어촌 정비법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옆으로 샜지만 공원과 관련된 휴양시설이 어떻게 돼 있다. 관광농원이 어떻게 돼 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막 떠드는 건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초점만 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현행 야영장업이 어떤 문제가 있냐.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거랑 제가 보통 얘기하면 2번, 3번 반복을 시키거든요. 끝나면 또 마무리하고. 왜? 문제점을 알아야 대처를 알고 대처를 알아야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안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거예요. 앞 시간에도. 등록의 회피. 민간 사업자의 사업 등록이 어려워 다른 사업 형태로 등록하거나 미등록을 한다고 할 때 5만 원 얘기한 거죠. 3만 5천 원, 5만 원. 주차하는 거 무료. 나는 3만 5천 원짜리 백숙을 5만 원에 받는다. 그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었을 때. 그게 다른 사업 형태로 등록한다는 얘기를 사실은 캠프장 안 하고 나는 음식점에서 그거 값 같이 받는 거 5만 원. 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갑자기 가서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야, 그 백숙이 5만 원이래더라. 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잖아요. 그죠? 다른 사업 형태. 숙박업이나 서비스업, 대업, 시설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의 음식점과 펜션업자들이 추가 사업자 등록 없이 겸업하는 게 대다수다.
이게 이제 문구로 만들어진 아까 제가 35,000원, 5만 원을 멋있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가다 부동산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사는 주거용 아파트 있죠. 그게 사실은 임대인 세를 살면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보통 2년, 상가는 5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근데 여인숙이나 모텔은 어떻게 돼요? 1박이나 2박이나 여행 가면 3박이나 4박뿐이 안 되잖아요. 일주일 이내 짧은 단기. 그러면 그거보다 더 짧은 게 있어요. 임대업 중에. 캠핑 말고. 캠핑바보다 더 짧은 거. 커피숍. 이해 안 되시죠? 커피숍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릿세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릿세와 관련된 것 때문에 커피라고 하는 걸 파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차량은 공짜, 연계백숙은 얼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커피숍이 그렇게 많아도 안 망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커피숍만을 하는 사람이 테이크아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커피값이 지금은 한 1,500원, 2,000원만 해도 야, 여기는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싸 라고 하죠. 근데 그 싼데 보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눈치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을걸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커피숍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시간당 임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야근 사람들은 누구 올 거예요? 그리고 한참 앉아있다가 시원해. 땀 식혔어.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현명한 사람들. 왜냐면 그 사람들 나가면서 그래요. 커피를 하도 마셔서. 임대업들이 그렇게 변형되고 있다.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얘기한 이 숙박업성 이런 것들이 겸업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자동차 야영업 이제는 예전에 자동차 영화장 혹시 기억하시는 분? 들어보신 분? 가봤죠? 어디요? 평촌? 강화도. 네.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 그러니까 오게 하고 영화 영사 틀어놓지만 연인들이 가면 영화에는 관심이 없죠. 옆에 있는 파트너에만 관심이 있지. 보통. 예. 자동차 야영업 그러셨어요? 가보세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예. 자동차 야영업장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변형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자동차 야영업장에 등록된 수가 2012년 21개에서 2%, 차량 한 대당 80평방미터 이상 주차 이런 것들이 2차선에 대한 진입로 2차선에 대한 규정이 걸림돌로 지목되면서 이제 변형 문제가 된다. 아까 법규는 2014년도 6월 16일 날 법규에 보면 2차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토지 지목은 뭔지 아시죠? 땅. 네, 대지 이런 거, 전답 이런 것들 얘기하는 그런 지목이 전답 또는 임야인 경우에 정화조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별도의 전용 허가가 필요하다. 예전 같으면 그냥 도나무만 깔면 되었잖아요. 맞나요? 제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젊으신 분은. 똥통. 그죠? 근데 옆으로 새니까 그 통을 깔아야 똥물이 바깥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오염을 막겠다고 그 도나무통을 깔았잖아요. 그리고 위에 나무떼기 2개 대고. 신기한 듯이 보시네 여기. 웃어서 됐어요 일단.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정화조 시설. 표현이 좀 난 방송을 자꾸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정화조. 제가 똥통이라고 표현한 건 취소하고요. 정화조 시설. 예. 그게 아무렇게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냥 해도 손님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되는 거고, 시골 같으면 그거 퍼서 밭에다가 뿌렸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는 이런 야영장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걸 하려고 해도 전용 허가를 받거나 뭘 허가를 받아서 그걸 설치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야영장 관련된 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똑같은 얘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재난 및 사고에 무방비했다. 그래서 이 야영장 안전사고 관련돼서 이렇게 뭐 아마 2011년 삼천 사건 이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토지 및 시설물의 불법 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안전사고, 환경파괴, 자연재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원인으로 지목됐고 건축 폐기물, 순환골재를 사용한 야영장 바닥 조성 이거 하면 눈 동그란 분 있죠. 네, 차마 말은 할 수 없으니까. 네. 시흥시도 그렇다는 제보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건축 폐기물 또는 순환골재를 사용해서 야영장 바닥에 깔았대요. 그런 바닥 조성으로 인해서 수질 및 토양 오염, 이용자, 발암물질. 근데 이게 2014년도 얘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이미 2014년도에 지적되어진 거예요. 또 소비자 권리, 성수기 예약, 야영장 선택 사용자 불편, 좋은 시설의 야영장 선택이 어렵고 바가지 요금 등의 위험, 카드 사용 환불, 현금 영수증 발급 어려움. 왜? 가끔 오랜만에 한 분 손님 왔는데 그걸 세금 처리 다 하라는 거예요. 나 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라면, 아니 제가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안 그럽니까? 아니 그거 그냥 딱 눈치 봐서 원래 3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되게 좋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5만 원 해도 되겠어. 5만 원 딱 했는데 저 뒤에 있는 분이 지난번에 3만 5천 원에 먹었는데요. 아유 휴양철이잖아요. 제가 4만 원에 드릴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성수기 관련된 거예요. 또 안전사고 관련해서 위험 노출, 사고, 사후 처리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이 미비하다. 무분별한 부실 야영장의 난립, 위생 문제, 시설 노후화, 야영장의 이미지 훼손 그리고 생기기 시작한 게 대기업의 진입. 그래서 중소업체들이 점점 죽고 있죠.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최종 보고서에. 추진 전략 및 정책 대안 관련해서 위에 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법률 정비를 통한 야영장업 등록 및 관리의 일원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 입지, 편의시설, 안전장치, 기타 이미 얘기했던 거고요.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이런 얘기들도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시행령에 이미 있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했던 거에 2014년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2015년 8월 4일 개정까지 있거든요. 예. 관리 방안 및 행동 규칙 이것도 1교시 때 아마 시작할 때 들었을 거예요. 처음. 세부 사항에 대한 주요 목표, 적절한 시설 기준을 통한 환경 및 안전사고 예방, 표준화된 매뉴얼 도입. 그러면 이제 좀 하겠구나. 4개 분야 21개 항목 가이드라인. 이것도 살짝 기억이 나네. 그죠? 키워드 몇 개 얘기하시면 아무래도 좀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4개 분야라고 하는 게 뭐냐? 안전관리, 서비스, 좀 아까도 봤던 환경관리, 교육 및 훈련. 여기에 보면 잘 보면 다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안전은 죽어도 해야 되고 사람이 오게 하려면 서비스 그거와 관련된 환경관리 그걸 배우게 하려면 교육 및 훈련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교육도 교육인 거죠. 이 교육과 관련된 향후 제가 하는 수업 외에 다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21개 항목은 뭐냐? 안전관리 안에 캠핑장 내 안전수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찰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재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안내시설이 필요하냐. 서비스는 사람, 인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며 편의시설, 요금체계, 장비대여, 체험 프로그램, 주변 정보, 홈페이지 운영, 장애인 시설. 이제는 장애인 시설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환경 관리와 관련해서 친환경 자재 활용하는 거, 청결 및 위생, 먹는 음용수 기준, 오폐수 처리, 애완동물은 어떻게 할 거냐.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재난이 대응, 안전관리 역량, 경영 서비스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할 거냐. 태풍 지나갔죠? 15. 가는 중이에요? 오늘 캠핑 가면 어떨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캠핑장 관련된 그 재난 이런 것들도 저는 이번에 사실은 원래 보트를 타니까 요트는 처음 탔는데 요트 타는 사람들은 항로 GPS, 태풍이 오면 어떻게 가는지, 바람의 풍속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보더라고요. 캠핑장을 하는 사람은 안 봐도 될까요? 비가 올지, 뜨거울지, 그죠? 그런 것들 봐야 돼요. 제가 사실은 한강에 보트 하나 있었는데 보트를 다른 분한테 맡긴 적이 있어요. 한강에 성수대교 밑에. 근데 배를 뺏겼어요. 왜인지 아세요? 원래 보트가 그 자동차 번호처럼 인식이 안 돼 있을 때였어요. 지금도 아마 안 돼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관리를 맡겼는데 그분이 학생 전국 순항 뭐 이렇게 전국 일주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걸 500명을 데리고 갔다가 학생이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과실치사 뭐 이런 걸로 깜빵에 갔는데 간 사이에 배를 관리하는 한강 수도 관리하는 데서 그 사람 건 줄 알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옆으로 또 샜는데 어쨌거나 관리하는 거 관련해서 사람 죽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제가 아까 여행사 했었다고 그랬죠. 여행사가 한 방에 가는 건 뭐냐? 사고 난 거. 제일 확실하게 사고 난 거는 비행기 추락인데 그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좀 적고, 예. 캄보디아 갔거나 필리핀 갔거나 어디 여행을 갔는데 사고 나는 거. 근데 해필이면 그 여행사에서요, 돈 좀 아끼겠다고 보험을 안 들었어. 한 방에 가는 거죠. 캠핑장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건 다 이해 가시는데 이거 이해 안 가실 수 있죠. 캠핑장 사고 나는 거 늘 조심해야 돼. 왜 안전을 계속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보통은 저처럼 디거나 찢어지거나 뭐 이런 건 괜찮아요. 뭐 아니면 체하거나, 네. 그런 건 그나마 약을 먹여서 뭐 병원에 가까운데. 근데 문제는 실제로 밤에 캠핑장에 밤에 사고가 났는데 할 줄을 알아야지 어떻게 했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예, 부족하지 않다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런 것들이 규정에 다 있다. 이거를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고. 온라인 정보망, 이건 앞으로 관련된 아마 이미 그 2012년 9월 날짜에 보고서에 있었던 걸 거로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정보망 관련해서 아마 적으라고 메모하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온라인 관련된 야행장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뭐 실제로 이용하는 걸로, 그래서 각 지방관광협회, 지방산업 이런 것들이 진행하기로 되어 있죠. 향후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제 2014년을 빨리 넘어서 2015년 가야 되니까. 자, 향후 추진 계획. 야영장 인증제, 등급제 이거 이미 보고서에 있었어요. 2012년 9월 보고서에. 야영장 사업자 의무교육 설명해 드렸죠? 예, 교육하는 거. 확대 대비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제가 이걸 놓냐면 지금 현 정부에서 국회의원께서 어느 분인지 모르겠으나 체계는 없어요.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법이요? 여자 기본법이요? 여가.
여가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고 있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법을 하나 만드는 거를 하되 지금까지 6개 법 뽑아서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발의는 누가 했고. 네. 그래서 아마 추진하고 있다는 2014년도 6월 16일 정보입니다. 예. 입법 되려면 각 당, 뭐 이렇게 이쪽 당 저쪽 당 해서 합의하고 다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여가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원래 1강하고요 이렇게 제가 정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캠핑의 의미가 어떤지 유래가 어땠는지 고대 근대 얘기 들었죠? 이해 다시죠? 안 나면 다시 할게요. 오토캠핑의 등장 때문에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옆으로 세고 앞으로 가고 4시간 동안 한 게 뭐냐? 3번 4번뿐이 안 돼요. 원래 이거 2시간에 끝나는 거거든요. 2강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 2012년 9월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봤던 게 2014년 6월 16일 날 했던 야영장업 기반 조성 보고서를 살펴봤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책 교재에 있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법이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백데이터는 이미 됐어요. 그래서 야영장과 관련된 거나 캠핑장 레저 활성화 관련된 게 이 문화체육부에서 관련된 그 관심을 갖고 법 개정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